안녕하세요. 게시글로 전해드리지 못한 일본 서브컬처계 소식을 전달합니다. 개별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글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밴드 더 필로우즈가 해체합니다. 2월 1일 더 필로우즈가 공식 채널들을 통해 1월 31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체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35년이었습니다. 해체라는 단호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망설여졌습니다만 언젠가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주저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필로우즈의 음악을 소중하게 들어주신 것이 35년 이상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개별 활동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휴식기를 가진 적은 많았으나 이번만큼은 콕 집어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말로 더 필로우즈로서의 음악 활동을 마무리하는 모양입니다. 89년 결성된 더 필로우즈는 91년 메이저 데뷔를 이룬 이래 스텝댄스 엔딩 코믹 소닉, 소라의 날개의 오프닝 해피고 덕키, 특히 프리크리의 주제가 라이드 온 슈팅 스타로 애니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밴드입니다. 또 다른 밴드 펠리칸 팬클럽도 무기한 활동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2월 1일을 기해 펠리칸 팬클럽은 무기한 활동 중단합니다. 사춘기에 영향을 받은 동경을 형태로 만드는 밴드가 되려고 12년간 활동해왔습니다만 작년 발매한 미니 앨범 보이즈 저스트 완트 투 비 퓨처로 동경을 형태로 만드는 행위에 제 손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건 펠리칸 팬클럽에서 나아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서이며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창작 활동에서 펠리칸 팬클럽으로서 음악을 만드는 일은 없었고 시간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들 일은 없을 거라는 걸 깨닫고 무기한 활동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펠리칸 팬클럽을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형태로 음악을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메이저 데뷔 이래로 닥터 스톤의 오프닝 3원색, 보루토의 엔딩 후아유 등의 애니메이션 타이업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2022년 베이스와 드럼이 탈퇴하면서 남은 보컬의 객원 멤버만 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번 분기 화제작이라고 하자면 단연 메달리스트일 겁니다. 지난주 방영분이 업데이트 되자마자 X상에서 카미사키 히카루의 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5화에서 카미사키 히카루는 생상스의 곡 죽음의 무도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한국인이라면 이 곡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2008년부터 2009년 시즌 쇼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 곡을 주인공의 라이벌 캐릭터인 카미사키 히카루가 사용하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비판적인 쪽은 의상과 안무에 비슷한 점이 있는 점, 당시 김연아 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던 일본에서 필연적으로 언젠가 주인공에게 지게 될지도 모르는 라이벌 캐릭터의 김연아 선수를 떠올릴 만한 곡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이 선곡을 불쾌했으나 김연아의 프로그램 이후 죽음의 무도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사이에서 흔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고 작가가 특정 선수를 의식하여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한 과거 인터뷰 죽음의 무도 이외에 김연아 선수와 카미사키 히카루 사이에 교차점이 없음을 들어 비판을 해명하는 쪽도 등장해 한동안 실시간 트렌드도 오르는 등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비기닝이 일본 영화관에서 관객수 1위를 달리는 가운데 1월 31일 개봉한 베르사유의 장미는 개봉 이래 5위로 스타트를 끊고 2월 2일 9위까지 추락해 곧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이 작품의 원작 만화는 총 10권 분량인데도 이 극장판의 상영 시간은 113분, 2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완결된 지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 본 지가 오래돼서 스토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용 압축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게다가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필패 애니메이션 요소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뮤지컬이죠. 이전 다카라즈카판의 성공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레미제라블의 성공 등 뮤지컬을 선택한 이유는 다소 짐작이 가나 역시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아직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아남은 레전드 작품이 이런 성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티켓 팔이 논란을 소개해드렸던 러브라이브 시리즈 아시아 투어 2024 모두 함께 이뤄가는 이야기 공연 마지막 러브라이브의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러브라이브 선샤인 러브라이브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 러브라이브 슈퍼스타 러브라이브 하스노소라 여학원 스쿨 아이돌 클럽 스쿨 아이돌 뮤지컬에 이은 이키즈라이브 러브라이브 블루버드 러브라이브 시리즈의 7번째 타이틀입니다. 이번 타이틀이 소소하게 화제가 된 것은 비주얼의 분위기 때문인데요. 기존 러브라이브 시리즈가 일본 아이돌물 특유의 밝고 쾌활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공개된 이키즈라이브의 비주얼은 어둡고 우울한 느낌을 주는데요. 제목인 이키즈라이브부터 이키즈라이 살기 힘들다 플러스 부라는 뜻의 말장난으로 이전 타이틀들과는 사뭇 다른 방향을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선 변경은 아이돌 애니의 침체와 밴드 애니 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산형 아이돌 애니의 범람으로 아이돌 애니의 지랄학과 함께 아이돌 유행에도 침체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새롭게 찾은 시장이 밴드 애니인데요. 요즘은 이전처럼 밴드라는 모양새만 빌린 아이돌 밴드가 아닌 자기만의 개성과 서사를 가진 밴드물이 유행입니다. 뱅드림의 걸즈밴드 팝핀파티에서 아베무지카에 이르기까지를 보면 그 변화는 확연합니다. 러브라이브도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색을 바꿔갈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애니화 및 실사화가 고지된 작품들을 정리하여 소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린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 개별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외 작품들의 정보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모쪼록 블로그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